안녕하세요. 뭔가 학생들이 지금 400 몇십 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손을 든 학생이 계신 것 같은데요. Q&A 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줌으로 저를 보는 것 플러스 출석 서베이를 열고 계실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들께서 코드 창을 로그인을 해놔주시면 나중에 교실 입장이 훨씬 용이할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는 친구들이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면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러버스가 약간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과제를 밝혀놨어요. 원래는 과제를 저희가 공개하지 않다가 11주차 과제가 공개되는데 그 과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 학기 동안 배우신 코딩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코드로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613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613 교수님께서도 지금 다른 수업에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 수업을 하고 계신데 다른 분반에요. 그 교수님께서 모두를 위한 파이썬이라는 수업으로 파이썬을 가르치시면서 석탑 강의장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613 교수님께서 공유해 주신 꿀팁들이 굉장히 제 수업에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613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 11주차에 제가 autobiographical code라고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머릿속으로 지금 자신의 자기소개서 뭐 많이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낯선 부분은 아닐 텐데 만약에 코드를 통해서 자소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쓰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통 다른 수업을 가르칠 때 저희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첫 과제로 봤는데 혹은 자서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자서전을 첫 과제로 봤는데 그 과제에서 친구들이 썼던 예를 한두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놀라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혹시 나를 자서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코드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보이십니까? 사실 제가 고대에 온 지 5년이 됐고 학생들에게 자소서 과제를 내줄 때마다 여러분들 코드를 짜셔도 되고요. 영상을 짜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야 드디어 finally 코드를 짜서 저희 학생들께서 그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주신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예로 저희 사회학과 강지한 학생님이 공유해 주신 건데 물론 그 학생분들께 제가 이 수업에서 과제를 공개하겠다라는 허락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이 학생은 강지한이 누구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코드를 표현해 주셨고 두 번째 김도희 학생님께서는 이 지금까지의 인생의 해피니스 그래프를 그려주셨어요. 지금 고대에 들어오셔가지고 해피니스가 정점을 찍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나를 소개하는 코드를 몇 줄 쓴다면 어떤 걸 할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셔야 되는 11주차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코드를 교실에 여러분들이 입장시켜 드릴 텐데요. 지난 수업 시간에서 많은 학생분들께서 코드를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을 저희들이 생성한 교실에 입장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 코드 교실 입장 코드가 사실은 30분, 생성된 지 30분 만에 소멸이 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 들어오고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저희 조교님들께서 코드를 발송하고 여러분들을 곧 입장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업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코드 입장 안 되십니다. 혹시라도 단톡방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을 이럴 때 한번 활용해 볼까요? 지금 로그인돼서 이 수업을 함께 들으셔야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코드가 발송되는데 그 코드를 놓치시면 수업 자기 분반의 교실로 입장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코드는 이메일로 4글자짜리 숫자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제가 Q사인을 보내시면 자기 조교님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그 조교님께서 받은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오늘은 저희가 그리고 나서 코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하고 파이썬을 직접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KU, 인풋, 고려대학교의 고우는 프린트 KU,
이것을 사실은 받아볼 수 있는 요 정도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자, 모두 로그인 되셨을까요? 이메일도 로그인을 되셔 있은 상태여야 되고요.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바로 코드 입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까요? 지금 626명 정도 들어오셔서 학생분들이 600명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되셨을까요? 다운조교님 분반 학생들은 이메일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코드를 이미 여러분께서 로그인을 해 계실 겁니다. 코드를 로그인을 하 계시면 교실 가입하기라는 탭이 왼쪽 상단에 있을 겁니다. 왼쪽 상단에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교실 가입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뜨십니다. 다운조교님 지금 교실 코드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리학과 이다운 조교님의 분반만 이메일을 지금 받으실 예정입니다. 발송해 주시고 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운 조교님. 네, 교수님, 저 발송했습니다. 네, 다운 조교님께서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다운 조교님 분반 학생분들은 코드 교실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조교님 분반 학생 중에서 코드에 입장 성공한 친구들은 지금 Q&A 창에 입장 성공했습니다. 몇 분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큐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이미루 학생님 교실에 입장 성공했다고 합니다. 저희 김채윤 학생님도 입장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끝! 간단하죠? 끝! 자,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은 하준석 조교님께서 2주차 코딩, 저희 첫 코딩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있다가 지금은 코드를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오늘은 입장만 하시면 됩니다. 끝! 뭔가 엄청난 거 해낸 것 같은 금요일 아침부터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는 수업을 다음 조교님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셨을까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 진짜 커멘트를 너무너무 재밌게 남겨주셔가지고 뭔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을 수업 끝물에 했었잖아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였고, 뭔가 이렇게 마녀사냥하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가 굉장히 죄책감을 느낄까봐 제가 그 친구 잘못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수업 중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학생분께서 수업 마치고 저한테 실명으로 이제 커밍아웃을 해주시고, 물론 당연히 그때 실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학생이 착해서 이름을 밝히시고 그냥 출석 서버에 내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실수를 한 거지. 그리고 앞으로 더 자, 다들 1번 질문 코드를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성공했으면 yes 아니면 no. 2번 질문 학생들의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yes 아니면 no.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다음 주 수업부터 슬라이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커멘트 있는 게 제일 재밌어요. 물론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자,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수업에 몇 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저희 질문 올라왔는데요. 너무 좋으신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코드 창에 보시면, 패들렛에서 보셨으면 12시 마감이라고 떠있죠? 지난 시간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 학생님들이 수업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출석 서베를 제출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럼 출석 서베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석 서베는 12시 마감입니다. 수업이 저희가 보통 40분에 마칠 예정인데 45분? 이 정도 선에서 마치시면 1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반드시 서밋이 돼야 되고요. 사실 출석 서베이를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이메일을 받게 돼 있어요. 등록하셨습니다. 제출하셨습니다. 폼이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받으셨어야지 출석 서베이가 제대로 된 겁니다.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단순히 코드를 배우고 코드를 짜고 이런 수업을 넘어서 여러분들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 코딩 내용도 있고 그에 상응하는 뭔가 진로에 관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로 약간 수업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과대 학생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요. 자, 누군지 보이시나요? 스타벅스 CEO입니다. 학부 때 전공 언론학과셨어요. 휴렛패커드 CEO입니다. 저도 프린터 뒤에 휴렛패커드 쓰는데요. 휴렛패커드 CEO 역사학과 출신이십니다. 재밌죠?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디즈니 CEO 전공 문학이셨어요. Literature. English Literature 테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English Literature니까 우리나라로는 영문학과 출신이신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본이라는 화장품 회사죠. 화장품 회사 CEO 분이셨는데 이분 역시 문학과 출신이셨어요. 재밌죠? 정말 유명하죠? 알리바바. 지금 너무나도 중국에서 만든 최고의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알리바바의 잭 마 역시 영문과 출신입니다. 항저우 영문과 출신이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유튜브 CEO셨던 수장 같은 경우는 역사학과 출신이세요. 재밌지 않나요? 제가 사실은 저희 학생분들에게 첫 시간에 나중에 성공하셔서 수업에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파이썬, 코딩 중요하다 이런 특강 해주세요. 아니면 권중훈 대표님처럼 뭔가 영상을 찍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이 수잔 유튜브 CEO께서 하버드의 저희 수업하고 비슷한 CS50라는 수업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드릴 텐데 하버드 다닐 때 코딩 수업을 들으셨던 거예요. CS50라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전공자에게 코드를 알려주는 수업이었는데 그 CS50를 들으셨고 나중에 유튜브 CEO가 되셔서 그 CS50를 듣는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역사학과 전공자지만 나에게 너무나도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영상으로 응원 영상을 저희 권중훈 대표님처럼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뭐라 그러지?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수업에도 이런 응원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권중훈 대표님하고 김단태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공하셔서 꼭 저한테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인터뷰 따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코딩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코딩이란 뭘까요? 자, 여러분들도 막연하게 코딩이란 이런 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석 서베이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코딩이란 이런 것 같아 를 출석 서베이 3번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한두 명 친구님께서 혹시 Q&A 창에 코딩이랑 이런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샤우팅 해주세요. Q&A 창에.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언어. 송지연 학우님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의예요. 다른 코딩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데 이런 코딩이 아니라 난 다른 코딩을 들어봤어. 이런 친구 혹시 계신가요? 뼈에 살갑이를 붙여 새 생명을 시킨 정교한 작업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 해주셨어요. 그리고 Q&A 창에 글을 올리실 때 여러분들 어너니머스로 올리지 마시고 실명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이름을 외우고 싶거든요. 자, 실질적으로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컴퓨터는 기계로 사실은 CPU가 저희들 말을 이해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출석 서베이 3번에는 코딩의 정의를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컴퓨터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적 수준이 훌륭하신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저희들이 통역이나 번역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PU가 직접 판독할 수 있는 컴퓨터 언어는 실제로는 0과 1로 조합된 0101 바이너리 코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CPU에게 사실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 모든 코딩을 하거나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함께 만나고 있는 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컴퓨터와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이 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터미널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제가 제 맥북에서 여기 맥북 에어라고 기종이 나오네요. 이 맥북에서 끊었더니 터미널이라고 하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서만 저희가 컴퓨터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맥을 사용하는데 맥을 사용하는 기본적으로 머신 랭귀지 트랜스레이션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맥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PC에서 구동이 안 되는 이유는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파운데이션 랭귀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썼던 이 파이썬 코드, 그럼 선생님, 이거는 0과 1로 돼 있는 게 아닌데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제가 좀 전에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 바이너리 코드로 언어를 바꿔주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잖아요. 파이썬은 저희들도 알아볼 수, 물론 아직은 모르겠지만 인간도 알아들을 수 있고 기계도 알아들을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터프레터라고 부르거나 컴파일러라고 부르는데 기계마다, 프로그래밍마다 약간 조금 성향이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인간이 의도한 바를 설명하는 이 코드, 이거 사실 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지금 이 코드 봤던 코드 같기는 하십니까? 뭔가 예스 학생들 반응을 되게 보고 싶네요. 근데 이 코드를 이제 화면을 키면 여러분들 버퍼링이 너무 심하게 생길까봐 화면을 못 켜고 있는 게 좀 아쉽지만 세 가지 숫자 비교하기라고 저희들이 봤던 거죠. 그것을 기계가 이해하도록 interpreter, compiler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사실 파이썬이나 R은 interpreter예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그 차이점도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good. 그래서 코딩이라는 것은 결국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저희들이 명령을 짜는 건데 아까 전에 제가 코딩이란 뭘까요? 라고 여쭤보면서 사실은 코딩 혹시 다른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라고 여쭤봤잖아요.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래밍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과학 혹은 통계학과 친구들은 데이터 코딩 해봤는데 이거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신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코딩 역시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코딩, coding of data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refers to the process of transforming the collected information into a set of meaningful categories. 이것 역시 코딩이라고 저희들이 말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희가 서베이 1번 문항 역시 데이터를 수집한 거죠. 근데 제가 이것을 1이나 2란 다른 카테고리를 바꾸는 것 역시도 코딩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데이터 코딩. 근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서의 코딩인 거죠. 그래서 코딩은 다양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이 학습을 위한 코딩, 프로그래밍이다. 라는 거, 프로그래밍으로서의 코딩을 코딩이라고 부를 예정이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 코딩 역시 코딩이라고 다른 분과에서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딩의 조금 더 정의를 살펴보자면 프로그램을 작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것, 이 일체를 코딩이라고 저희들이 부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수업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R 뿐만 아니라 C, 자바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 랭귀지를 기계에게 0 혹은 1로 되어 있는 기계어로 변환시켜주는 과정의 프로그래밍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할 줄 안다? 라는 것은 코딩을 하는 많은 친구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순히 그 랭귀지를 알고 문법을 파악하는 걸 넘어서서 순서도 로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도에 따라서 어떻게 이 명령을 전달할 것인가를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컴퓨터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텐데요. 이게 공통된 언어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건 사실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오늘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조금 더 쉽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예를 들면 세 가지 숫자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그 처리 방법과 순서가 논리적으로 기술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에게 줬을 때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를 통해서 기계어로 번역이 가능해서 기계가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요까지 저희들이 우선은 이야기를 하고 지금부터 코딩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잠깐 Q&A 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출석과 관련된 것들은 튕겼다 나왔다 상관없습니다. 학번과 이름만 명시를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그건 합쳐서 할 텐데요. 학번 플러스 이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재를 하셨으면 튕겼다 들어온 거 상관이 없으시고요. 지금 코드에 가입을 못하신 친구들께서 약간 뭐 불안하실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출석 서베이에 나중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그 친구를 모아서 다시 한번 가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프로그래밍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혹시 궁금하다, 모르시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Q&A 창에 실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역사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 죄송합니다. 코딩을 처음 배웠었어요. 초등학교 때 코딩을 처음 배울 때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베이직이란 언어, 지금 옆에 보시면 이게 베이직이란 랭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봤던 파이썬이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Beginners All-Purpose Symbolic Intrusive Code의 약자인데 베이직이라는 그 프로그래밍의 이름이 약어인데 처음으로 모든 컴퓨터에 공통적으로 깔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PC를 사용하시면 제가 인텔 컴퓨터 만드는 거야. 델 컴퓨터도 요즘에 안 만드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삼국 컴퓨터도 요즘에 만드나요? 잘 모르겠네. 다른 컴퓨터에서 사실 PC를 깔아서 쓸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근데 맥은 맥 프로그램을 맥 컴퓨터 아니면 사실 못 깔아 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맥의 아이디어처럼 내가 컴퓨터를 찍어낸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만 깔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베이직이라고 하는 랭귀지는 어떤 언어에서도 어떤 컴퓨터도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의 첫 출발이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걸 넘어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972년에 C 언어가 나와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C를 활용하시죠. 아직까지도 C 언어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컴퓨터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고 있는 파이썬이 1991년에 개발된 컴퓨터 언어이고 루비도 뭐 어쨌든 파이썬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저희들이 또 배울 것이 R이잖아요. R 역시 93년에 개발된 컴퓨터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실 언어들이 저 이번 시간에 배우실 언어들이 여러분들이 배운 언어 뭐 있어요? 중문과, 중국어의 역사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러시아어 역사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저희들이 다 같이 쓰는 한국어 역사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사실 인간이 쓰는 언어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자체가 역사가 길지 않다 보니 역사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언어 중에서 가장 신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 Python vs R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는 R을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파이썬을 많이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저희 이번 시간 플러스 저희 이번 수업에서 가장 많이 다룰 랭귀지가 파이썬이긴 하지만 나중에 R을 또 접해보시면 R이 가지는 강점이 있거든요. 통계 분석을 돌린다거나 데이터 시각을 할 때 훨씬 더 좀 간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는 특히 뭐 리테일이나 비즈니스계 쪽에서는 혹은 통계 쪽에서는 파이썬보다는 R이 조금 더 많이 쓰고 다른 뭐 테크 컴퍼니나 이런 데서는 파이썬을 조금 많이 쓰긴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진로에 따라서 랭귀지는 금방 스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뭐로 시작하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 요거 항상 이거 학생들에게 여쭤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컴퓨터가 언제쯤 나왔다고 생각되세요? 저희 Q&A 창에 컴퓨터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다 샤우팅 몇 개 받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컴퓨터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
300년. 정수현 학생님은 애니악이 언제 나왔는지 아네요. 근데 주영수 학생님 같은 분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학생들이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100년은 넘었겠지. 어떻게 컴퓨터 없이 살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입니다. 그 전에도 뭐 다른 이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컬러스나 기계가 등장하긴 했었지만 애니악이라고 하는 게 First Electronic General Purpose Digital Computer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게 나왔던 게 1946년. 여러분들이 40년대쯤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혹시 그 이미테이션 게임 보셨나요? 알렌 튜링? 이 나오는 그 영화를 보셨으면은 전쟁이 터지고 암호 코드 해독을 위해서 컴퓨터가 빠르게 발전됐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애니악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디지털 컴퓨터라고 불리는 건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Q&A 창에는 저희가 지금 여러분 이게 아마 웨비나예요. 일반 줌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670명 정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웨비나에서는 일반 줌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Q&A 창은 저희 패널리스트만 관리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디스트랙션이 많아가지고요. 자, Q&A 창에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근데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겨주시면 돼요. 한태원 학생님 너무 커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 핸드폰으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패드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모니터가 없어요. 오, 끝. 그죠? 이러면 이게 컴퓨터 맞아? 당황스러워요. 이게 어떻게 컴퓨터예요, 교수님? 모니터도 없고 키보드도 없어요. 아, 그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랑 어떻게 소통을 했지? 상상이 되실까요? 컴퓨터가 거의 교실 한 개만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한 명씩 컴퓨터를 가질 수 있을 수가 없지. 이렇게 큰 거를. 제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게 프린스턴에 옛날에 설치됐던 애니악인데 이 프린스턴 지금 이 방이 컴퓨터가 제 연구실보다 커요.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제 문과대학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 연구실보다 커요, 이게. 사실 여기 코드들이 보이시는데 코드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은 꼽으면 1, 빼면 0 해서 시그널을 줘서 프로그래밍을 짰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것만큼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이런 컴퓨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더 놀라운 건 이게 불과 1946년이에요. 1946년에서 지금 2024년까지 80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인류가 엄청나게 빠르게 컴퓨터를 발전시켜 왔다. 이런 걸 보면 전 진짜 와, 인류의 그 놀라운 집단지성 이런 걸 진짜 경탄을 금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코딩을 하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나요? Hello World.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 코딩 좀 해봤어.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보통은 Hello World를 처음 치는 게 코딩 수업의 첫 시간에 하는 일이에요. 저희는 첫 시간에는 그걸 하진 않았지만 이번 시간에 Hello World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Hello World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몇 명만 Q&A에 샤우팅 해주실까요? 이거를 내가 Hello World라고 컴퓨터한테 치면 컴퓨터는 이거를 독해를 바로 할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 그럼 이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수업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계어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즉 우리는 Hello World라고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데 이 Hello World라는 것을 머신 랭귀지, 아까 보여드렸던 0101 이진법으로 구성된 머신 랭귀지로 트랜슬레이트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Hello World를 머신 랭귀지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게 Hello World입니다. 재밌죠? 뭐가 이상할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0100 땡땡땡 이런 것들이 지금 헬로 월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제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봅시다. Q&A 창에 샤우팅 해주시면 됩니다. 저 어나니머스 어텐디 이름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래, 급 칭찬하는데 한 글자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발견하셨을까요? Hello, 지금 Hello World는 HELLOWORLD 10개야. 근데 화면에 지금 몇 개 있어요? 11개가 있습니다. 저게 한 글자가 아니라 여기 HELLO 그 다음에 이게 W가 아니라 스페이스예요. 띄워라. 0010000 얘가 빈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전에 봤던 그 Hello World라고 하는 게,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까요? Hello World는 10자리 숫자였어요. 근데 방금 기계어로 변환했을 때는 11자리가 바뀌었어. 왜? 이 가운데 빈칸을 이게 스페이스야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 작은, 우리는 헬로하고 월드 당연히 가운데 띄워야지를 아는데, 사실 기계어한테는 그 가운데 빈칸이 있어 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이 과정이 이제 코딩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암묵지라고 하죠. tacit knowledge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계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 근데 동시에 인간들을 굉장히 appreciate 하게 돼요. 인간들은 진짜 똑똑하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 하단에 보면은 하버드 수업, 아까 휴렛 패커드 대표 수자님께서 CEO가 들었던 그 수업이에요. 학부 시절에. 이 하버드 CS50라는 수업인데요. 하버드 CS50는 수업이 무료로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시면 그 모든 수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버드 수업도 콜롬비아 못지않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업을 여러분들이 공짜로 들을 수가 있고, 이 머신 랭귀지가 바이너리로 0101이 어떻게 되는지 이 극장에서 굉장히 재밌게 잘 설명하세요. 그리고 수업에다 돈을 진짜 많이 썼다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고, 조교 숫자도 훨씬 많거든요, 저희 수업보다. 그래서 하버드 수업이 혹시 궁금하시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거 진짜 강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금 전에 컴퓨터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의도하는 것을 기계가 알아듣는 이 말로 바꿔주는 건데, 기계는 심지어 빈칸조차 모른다. 그래서 이 빈칸조차도 우리가 하나하나 지정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칸에 이 터미널이 여러분들 PC를 사용하셔도 당연히 터미널이 있고 맥을 사용하셔도 터미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아마 이걸 안 열어보신 친구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혹시 터미널 열어보신 친구들 있으실까요?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를 열어본 친구가 있을까요? 있으시면 저희 Q&A 창에다 샤우팅 부탁드릴게요. 보통은 저희 학부생들은, 지금 이사학번들은 패드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패드에는 사실은 이 터미널 창을 가거나 이러지를 못하니까 C 드라이브에 있는 컴퓨터 자체를 접근을 별로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가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결국 이 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코딩을 거기서 하지 않죠. 저희는 파이썬이라는 인터프레터를 활용해서 저 창에 명령을 넣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코딩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열어보셨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웠다. 코드를 봤을 때 생각보다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신기했다. 파이썬이라는 코드 자체를 처음 보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약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친구도 계셨고, 근데 알록달록, 이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여웠다, 뭔가 친근했다, 재밌을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다시 한번 분해를 해보자면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숫자를 3개를 플로어에서 받았어요. 그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숫자가 1, 11, 13 이 3가지 숫자였어요. 근데 그 3가지 숫자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숫자가 뭐예요? 13. 가장 작은 숫자가 뭐예요? 1. 굉장히 답이 바로바로 튀어나왔었는데 컴퓨터한테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긴 코드가 됐어. 학생들이 컴퓨터가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게 효율적으로 바뀌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귀찮으냐? 사람과 달리 3개의 정수를 입력받는 것도 해야 되고 최대값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최소값은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출력해 라고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이게 인간과 대화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과 많이 달랐어요. 이게 낯설어서 그렇지 연습이 되다 보면 또 인간의 로직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뭔지 아시는 분? 이거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이거 해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Q&A 창에 해보신 분 샤우팅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선님 해봤다는 뜻일까요? 점은 했다 안 했다? 저희 왜냐면은 예전에 첫 수업 해본 친구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 여기 밑에 제가 주소를 달아놨는데 MIT에서 개발한 코딩 입문자를 위한 Think Like a Programmer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하나 만들고 싶어. 질문들을 몇 개 넣고 여러분들 많이 해보잖아? 그러면 너는 푸들이야. 제가 푸들이 나올 때까지 사실은 여러 번 돌려가지고 푸들을 골랐어요. 푸들을 귀여워해서. 아니면은 뭐 다른 강아지 뭐가 있을까? 너 진돗개야. 아니면 혈액형 타입 이런 거 알려주는 거? MBTI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MBTI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응답을 하시고 나서 너는 그러면은 ENFJ야, INFJ야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연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친구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숙제를 만들고 싶어. 이게 내가 풀고 싶은 과제야.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을까? 교수님,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는 원래 이 속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 속담 못 들어봤나 혹시? 제가 작년에도 이걸 꺼내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못 들어봤다라고 말해주신 친구가 있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이 속담? 보통은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 저희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야, 그거 어떻게 찾아? 모래에서 바늘 찾기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근데 할 수 있어요. 코딩으로 하자면 이게 무슨 변수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김치성을 가진 결혼한 사람을 찾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혹은 타스크를 분절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시간이 흘렀어요. 1시간이 흘렀는데 어디까지 하고 갈까? 파이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을 저희 친구들, 지금 이 친구들이 우리가 그때 슬라이더에서 익명으로 했던 것이 참이라고 했을 때 파이썬을 못 해본 친구들이 65%가 넘어요. 처음으로 알게 된 친구일 텐데 저희가 파이썬이 좀 전에 몇 년도에 생겼다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Q&A 창에 적어주세요. 파이썬이 몇 년도에 생겼대? 오! 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런 거 너무 신기해요. 제가 외우라고도 안 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파이썬이 1991년에 생긴 걸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시험 본다고도 안 했는데. 이런 거 퀴즈 문제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거죠. 이 친구들께서는 아마도. 왜냐면 그렇게 짧아 역사가? 몇 살이야? 91년생이면.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2000... 헐. 24학번이면 지금 2004년생이실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보다 한 열 몇 살밖에 안 많아요, 파이썬이.
2005년생도 계십니다. 와, 여러분보다 불과 13, 4살 많은 친구예요, 파이썬이. 이 파이썬은, 이 기도 반 로썸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요. 영국의 지금 딱 봐도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 같지 않아요? 먼티 파이썬즈 플라잉 서커스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찾아보면 유튜브 영상들이 있어요. 그 영국의 굉장히 올드스쿨의 코미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좋아하셨나봐요, 로썸이. 근데 C언어로 크리스마스 휴가 때 심심해서 C보다 좀 직관적인 랭귀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었던 게 휴가 때 심심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파이썬입니다. 지금은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 그리고 공짜예요. 파이썬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아까 전에 인터프레터, 컴파일러 두 개가 있다고 했었는데 컴파일러와 달리 한 줄 한 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쓰던 C 언어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C 언어가 가진 단점은 프로그램 코드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끝줄까지 다 싸. 그리고 나서 그걸 컴파일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파이썬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있으면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한 줄 코드를 짜고도 바로 실행이 가능해요. 근데 예전에 C나 자바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파이썬이나 R은 다 인터프리터 과정이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코드를 한 줄 짜고 컴퓨터에게 바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처럼 코딩을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파이썬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까는 그 링크들을 패들렛 창에 띄워드렸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파이썬을 설치하시면 좋은 게 나중에 뭔가 프로그램을 내가 하나 만들어서 컴파일까지 해서 이걸 누구에게 전송하고 싶어. 이러면 사실은 파이썬을 깔고 파이참을 까시는 게 좋긴 좋아요. 혹시라도 자기 컴퓨터에 파이썬을 깔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제가 걸어둔 링크로 설치를 하시면 돼요. 파이참도 설치를 하시면 돼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실습실에 가면 조교님들이 계시니까 항상 가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끝. 이 수업에서는 까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처음에 고대 왔을 때는 프로그램을 깔고 시켰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케이오스더라고요. 이것보다는 랭귀지를 가르치고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치는 안 하셔도 요즘에는 코드를 짜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끝. 자,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창 있죠? 이런 터미널 창에서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이 first test라는 프로그램, 파이썬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지금 이해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을 실행시키게 되세요. 물론 저희 수업에서는 지금 이렇게 실행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실질적으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코드를 돌리시면 이게 그 터미널 창에서 실행이 된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고 하니 실질적으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슬라이드는 613 교수님께서 보내주신 슬라이드인데 결국 중요한 게 우리가 메모리를 활용해서 계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코드를 짜셔도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출력 서비스로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컴퓨터고 이 안에 있는 게 사실은 메인 메모리 컴퓨터의 CPU잖아요. 그 CPU와 소통을 하는 방식이 저희가 모니터로 보게 되고 키보드로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하나로 모아둔 게 컴퓨터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애니악과 다른 것은 애니악은 CPU만 있었던 거예요. 본체만 있는 거였죠. 입출력은 코드로 저희들이 소통을 했던 건데 진화하면서 컴퓨터가 진화하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키보드도 생기고 모니터도 생겼던 거죠. 근데 이 메모리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 그리고 어떤 변수들 예를 들면 숫자 1, 2, 3이라는 변수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 변수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메모리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백엔드로 아시면 돼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절대 시험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왜 굳이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되지? 이럴 때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역시 이제 613 교수님의 뭐 표현이신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파일 인덱스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변수를 만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 A에다가는 10이라는 값을 저장하고, 이꼴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는 이꼴은 같다라는 뜻인데, 컴퓨터 코딩에서 특히 파이썬에서 이꼴은 같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다는 이꼴을 2번 쓰셔야 돼요. 컴퓨터에서 지금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이꼴이라는 식은 입력하라, 할당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메모지를 하나 만들 건데, 메모지 하나는 A, B, C 세 가지 메모지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이꼴을 넣는 것은 오른쪽의 값을 왼쪽 메모지에 넣어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컴퓨터 메모리에 포스트잇 A라는 데이터가 생기고 그 데이터 안에는 10이라는 값이 저장됩니다. 여기까지 끝.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렉처는 레코딩이 돼서 제가 똑같이 링크를 공유 드릴 거라서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CPU와 소통하는 방식이 이래요. 우리가 뭔가를 하라고 하면 그 CPU 백엔드에 들어있는 우리 보이지 않는 C 드라이브에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들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메모리에 값이 저장돼 있을 때 2014-130이라는 값을 넣어놔요. 그럼 2024-130은 뭐죠? 외계어인데? 2024-130은 뭘까요? 계산 문제인가? 아, 2024 빼기 130인가? 아니면 버스 번호인가? 아, 학번! 어떻게 알았지? 제가 2014-130 땡땡땡땡에서 사실 빼고 만든 거예요. 오, 우리는 이제 학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대학생들이니까 이걸 보고 아, 학번의 시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 아니면 번지 숫자인가? 건물의 호실인가? 어떤 구역 번호인가?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는 게 변수형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텐데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도 있고 실수형도 있고 문자형도 있어요. 근데 문자형을 저장할 때 필요한 메모리 공간과 정수형을 저장할 때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달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문자열처럼 비싸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CPU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 이거는 그냥 숫자야. 이거는 실수야. 소수점이 붙은 실수야. 아니면 이건 문자열이라는 걸 알려주면 컴퓨터가 백엔드에서 아, 그럼 내가 메모리를 요 정도만 세이브를 해두면은 이 계산이 가능하겠다. 이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3.14는 실수지 2024는 정수지 말을 안 해줘도 인간은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에게는 그것을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끝.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쉴게요. 여기까지만 첫 수업 시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딱 이거 2가지야. 코드의 교실에 입장을 했다. 입장을 하지 않으셨으면 조금 이따 저희가 커멘트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율형에는 4가지가 있다. 근데 이 4가지를 하는 이유는 좀 전에 봤듯이 CPU의 공간 할당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클리어 될까요? 자, 정수형은 우리가 인트라고 줄여서 많이 쓰는데요. 이 인트형은 정수형이라는 겁니다. 자연수를 포함해서 값의 영역이 정수로 한정된 값이야. 메모리가 가장 적게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정수형일 때 알려주면 컴퓨터가 뒤에서 아, 얘는 조그만한 메모리 스페이스를 차지하래구나 라는 걸 알아. 실수형은 근데 점점점점이 붙었기 때문에 아, 조금 더 길 수 있다. 그게 float. 문자형은 고대, 코리아, 파이썬 아니면 이런 것들도 문자열로 저희들이 저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465 교수님 숫자인데 왜 문자형이라고 하셨어요? 문자로도 저장이 가능해요. 지금 뭐가 다르실까요? 앞에 실수형은 숫자처럼 돼 있어. 근데 지금 문자형이라고 불렸던 거에 가장 큰 차이? 샤우팅 해주실까요? Q&A 창에? 아, 감사합니다. 김지희 학생님. 따옴표가 붙었죠? 그거예요. That's it. 컴퓨터는
몰라요. 이게 숫자인지 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글자를 쳐줬는데 따옴표가 없으면 숫자인가 보다. 근데 숫자를 넣어줬는데 따옴표를 묶으면 아 이건 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링 변수들은 그냥 따옴표로 지정을 해주시면 숫자든 알파벳이든 한글이든 그냥 스트링 값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러면 아 공간이 많이 필요하구나 라고 저장을 하게 돼요. Good? 그리고 참거짓 이것도 나중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로직이에요. bullying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앞에서 죽여서 저희가 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논리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465는 숫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숫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465는 숫자가 아닙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샤우팅 한번 해주실까요? false 라고 해주신 거예요. F. F는 false의 축약어거든요. 465는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짓. 이랬을 때는 false.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지. 어떤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근데 고대생들에게만 저희들이 고려대학교 굿즈를 나눠줄 거야. 그래서 친구들한테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데 고대 캠퍼스에서 사람들에게 서베이를 받아요. 근데 학교 이름을 물어봤는데 연세대학교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학교 이름이 고려대인 경우, 즉 학교 이름 이꼴 고려대이면 참, 이 친구들에게는 고대 과잠을 선물한다. 뭐 이런 명령을 수행할 때 이런 참 거짓이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컴퓨터에는 4가지 자료 타입이 있다. 그것은 정수형, 가장 공간 사용이 적고 그 다음에 실수가 들어가는 계산이 많으니까 우린 실수형, float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문자형, 스트링 변수는 문자열을 말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로직 변수라고 하는데 bullying형, 논리형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true or false. true는 t라고 많이 쓰고 false는 f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good?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럼 저희들은 여기까지 우선은 첫 시합에선 여기서 마치고 잠깐 15분 쉬고 10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쉬는 시간 내내 슬라이드에 떠 있었는데요. 자료형에는 기본 4가지가 있다. 정수형과 실수형과 문자형, bullying형 이렇게 4가지 형태의 자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저희들이 여러분들 코드에서 이런 것들을 물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컴퓨터를 깔아서 하면 컴퓨터 파이썬을 깔아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 버전이 다 너무너무 달라서 그것을 통일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거의 700만의 컴퓨터를 그래서 저희들은 코랩이나 코드를 통해서 할 예정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렸던 파일은 사실 코드 파일이었죠. 코드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컴퓨터에 아까 파이썬을 깔지 않아도 구글 서버에 있는 파이썬에 접속해서 파이썬을 구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교수님 저 컴퓨터에 핸드폰에 파이썬도 없는데 파이썬이 돌아갔어요. 너무 신기해요. 막 이러셨는데 잠시 여러분들께서 구글의 서버에 접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주로 여기 코드를 통해서 코드를 짜게 될 텐데 저희들 학교에서 여러분 1년 사용권을 주는 만큼 적극적으로 코드를 활용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연습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코드 자체는 여러분들 이미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가입을 하셨고 방금 도연 조교님 방 학생분들은 저희가 코드 측에 쉬는 시간에 연락을 해서 방을 조금 비우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비우고 여러분들 총 96명인데 그 분반에 모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업하는 중간에 연락이 오면 코드 생성을 바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수업을 마치고 해야 되면 다음 수업 시간 전에 역시 코드 입장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 수업에서 중요한 것은 문법을 외우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코드를 읽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고 코드를 디자인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해서 찾아봐도 상관없고요. 다른 코드 연습 문제 풀었던 걸 보고 응용할 때 기존의 코드를 보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문법을 외우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차피 컴퓨터가 있을 거 코딩하는 환경 안에서는 다른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것이 없는 환경에서 코드를 짤 일이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지금 퍼블리시된 논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환자들 데이터를 가지고 퍼블리시한 페이퍼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저희 질병관리청에 들어가서 그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에 접속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인터넷 없이 내 노트북도 못 들고 가져가게 하고 질병관리청에 있는 깡통 컴퓨터에서 코드를 짜서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만 반출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코드를 외우는 게 조금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다른 환경에서는 여러분들 연구를 하실 때 프로젝트를 하실 때 다 검색을 해가면서 내가 기존에 짰던 코드를 긁어다가 붙여서 코드를 짜는데 약간 그렇게 환자 데이터나 공개 외부로 반출이 안 되는 약간 센시티브한 데이터,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만질 때는 문법을 외워서 코드를 짜야 되는 상황들이 가끔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업에서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파이썬을 잘 활용할 수 있으실 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내용들은 저희들이 코드가 미리 짜져 있거나 공유드린지 알았죠. 근데 여러분들 구글에 그냥 들어가셨을 때 가장 위에 보면 스튜디오 입장이라는 버튼이 있으세요. 혹시 보이셨나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지금 안 하셔도 별 상관은 없어요. 따라오시면 좋고요.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근데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IPython 지금 위에 보면은 Untitled IPYNB라고 나와 있죠. 이게 파이썬 노트북이에요. 파이썬 노트북 파일의 줄임말인데 콜앱으로 제가 뭘 짜서 보냈을 때도 이거 역시 IPynB 파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파일 확장자 명이고요. 여기서 코드를 전부 실행해 보실 수 있기는 합니다. 이것은 코드. 그리고 이게 코드에서 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구글 콜앱을 활용하실 경우에 그냥 구글 콜앱에 가입을 하셔서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켜시면 이게 바로 IPynB 똑같은 파일 확장자 명이죠. 똑같이 파이썬 파일이 하나 열릴 수 있습니다. 이 창에다가 여기 코드를 클릭하시면 이 네모 막대가 하나 생길 텐데 여기다가 오늘 저희가 같이 해보는 연습을 따라 하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지금 하시면서 안 하셔도 되고요. 따라 하시면서 질문이 생기시면 Q&A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가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을까요? 오늘 수업은 가장 간단한 것을 할 것이고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은 반복적으로 다음 주에도 저희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수업 설계를 보시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초반에 쉬운 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코딩은 뭐와 같다? 피아노 치는 거나 근육 키우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처음에 피아노 여러분들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손가락을 나중에는 내가 도를 눌러야지 C를 눌러야지 이거 생각하면서 누르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움직일 때까지 뭘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긁어다 붙이는 걸 처음에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냥 플레인한 바탕화면에서 코드를 한 줄 한 줄 타이핑을 해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가락이 익숙해지거든요. 근육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쉬운 걸로 타이핑을 많이 해봐야 돼요. 코드를 많이 짜본다. 그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저희들은 기본 연산, 파이썬 프로그램은 계산기랑 비슷해요. 계산기랑 비슷한데 똑똑한 계산기야. 왜? 문자도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로서의 기능하는 파이썬과 그 파이썬에 어떻게 계산기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켰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수형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료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세 가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긴장되시나요? 자, 혹시라도 저희 Q&A 창에 코들이나 콜앱에 파이썬 지금 창을 띄워놓고 계신 분들 몇 분만 샤우팅을 해주실까요? 오, 이용 작가님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나도 로그인을 해서 같이 따라하면서 볼 생각이다. 오, 켜놓으신 분들 굉장히 많네요. 코드 창이 안 떠요? 코드 창 안 뜨셔도 되고 파이썬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코드에는 스튜디오 입장하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교실 밖으로 나오셔서
그냥 코들 메인 창에서 스튜디오 입장하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들이에요. 교실 밖으로 나오셔서 코들 이걸 클릭하면 교실 밖으로 나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입장을 하시면 약간 로딩이 되면서 코드로 들어가시고 콜앱을 띄워놓은 친구들도 많고요. 콜앱은 그냥 가입하시면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띄워놓은 친구들께서 약간 실험에 참여하시는 친구들처럼 수업에 응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해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드를 스튜디오 입장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교실에 이미 오늘 주차에 연습 문제들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준석 조교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거를 클릭하고 그냥 파란 버튼 하나 있죠. 그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사실 그게 아이파이썬 스튜디오긴 해요. 이미 코드가 좀 짜져 있어서 조금 놀라실 수 있겠지만. 자, 다른 친구분들은 보시면 계산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교수님, 질문 맞습니다. 1 더하기 1? 네, 콜앱에 들어가서 새 노트 눌러서 그냥 키시면 되고요. 거기 1 더하기 1은 2죠, 당연히. 3 빼기 5는 마이너스 2. 6 곱하기 3은 18. 7 나누기 5,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1.4. 요렇게 돼 있습니다. 코들 이거 박종현 학생님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코들에 한 번 코드를 받아서 입장을 하시면 그 교실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 교실의 입장권 패스코드였거든요. 그래서 그 패스코드가 사라지셔도 여러분들은 그 교실에 계속 들어가실 수 있어요. 처음에 그 교실 입장하실 때만 필요하고 한 학기 내내 여러분들은 그 교실에 편히 들락날락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계산기라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쓸 수 있어요.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어요. 파이썬이.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 나머지. 그러니까 이 퍼센트 기호죠. 이 퍼센트 기호를 458, 퍼센트 8 이렇게 치면 나머지가 2. 목은 구할 수 없는 건가요? 목 구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약간 꼼수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목 구하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질문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하나씩 쉬운 기능을 알려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걸로 그럼 목은 어떻게 구하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부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몇 가지 파이썬을 처음 접하실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게 있어요. 코드 칸에 두 줄을 같이 쳐도 되잖아요. 1 플러스를 2가 떴어. 근데 내가 2 플러스 7 다음 칸에 엔터를 치면 다음 줄로 내려오죠. 첫 번째 줄에는 2 플러스 7을 넣고 두 번째 줄에 4 플러스 1을 넣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실행 버튼을 누르면 뭐가 뜰까요? Any guess? 아무나 guess 하셔도 돼요. 어떻게 코드 파이썬 창에 답이 뜰까? 안 돌리셔도 상상해서 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9, 5, 첫 번째 게 나올 거다. 왜냐면 옆에 1 더하기 1, 에러가 뜰 것이다. 그런 개수 좋아. 왜냐면은 앞에서는 보면은 한 개만 썼잖아요. 그리고 바로 답을 시켰어. 계산기에다가 우리가 만약에 1 더하기 1을 하고 2 더하기 7에 4 더하기 2 이러면 보통 계산기는 어떻게 해줘요? 에러가 뜨겠지. 왜냐면은 7 더하기 4가 해주든지 7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4에서 1로 넘어갔으면 계산기에다 2 플러스 7에다가 4를 넣고 1을 넣으면 2 플러스 74 플러스 1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계산기들은. 근데 파이썬에서는 지금 뭘 했냐면 줄을 바꿔줬어요. 줄을 바꿔줬다는 말은 이 연산과 이 연산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계산기에다 숫자 입력하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봤듯이 끊어지지 않고 이상해서 에러가 뜰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지유 학생님 5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왜 5라고 해주셨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4 플러스 1 이것만 계산해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제가 계속 학생들의 반응을 읽고 있으니까 여기 저희가 Q&A 창이 있습니다.
채팅창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다른 수업에 조금 로딩이 버퍼링이 뜰까봐 저희가 채팅창을 활성화시키지 않았는데요. Q&A 창이 있죠. 저희 그 하단에 Q&A 창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학번하고 이름이 공개된 상태로 뜨게 돼 있어요. 어너니머스를 하지 마시고요. 실명으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남겨주신 거 있죠. 지금 교수님 어디에 올라오는 말을 읽고 계신 건가요? 그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 남기시고 리액션 남겨주시면 됩니다. 끝. 자, 5만 에코해줘요. 즉 무슨 뜻이냐? 파이썬에게 기본적으로 이걸 계산기처럼 쓰시면 마지막 줄 값만 출력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출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줄이 실행된 결과치가 둥 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2 플러스 7도 보고 싶고 4 플러스 1도 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럴 때는 저희가 프린트 괄호라는 함수를 쓰면 두 개의 결과를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되게 이상하네, 되게 신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괜찮아요. 그것을 약간 이질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설계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를 누르시면 실행을 시키시면 지금 9값도 출력하고 5값도 출력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냐면은 저희가 뭐가 다른가 하면 앞에서는 그냥 숫자들만 넣어줬어요. 그래서 계산기처럼 쓸 거야 라고 했는데 프린트라는 함수예요. 우리가 후반부에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이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기본 펑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함수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펑션은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더하기 플러스 빼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듯이 프린트 괄호 열고 괄호 닫고라는 기능도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괄호 열고 2 플러스 7 괄호 닫고를 해주시면 9값을 출력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산기랑 이미 너무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프린트 4 플러스 1 괄호 닫고 하면은 5라는 값을 출력해라. 우리가 원하는 계산식을 넣고 프린트라는 기능 하나를 앞에 탑재해주면 바로 첫 번째 줄 결과물과 두 번째 줄 결과물이 출력이 됩니다. 끝. 오늘 수업에서는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눈으로 따라오셔도 돼서 함께 안 해보셔도 되는데 다음 주 수업부터는 코드에서 실습을 같이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변수라는 것들을 배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 저희가 계속 이름을 많이 썼는데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변수 뭔지 아세요? 교수님 지금 화면에 답이 떠 있어요. 근데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맞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변수를 배우긴 배우죠. 혹시 저희 Q&A 창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때 변수를 언제 배웠어요? 중1 때 배웠어요? 방정식 풀 때. 그지?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의가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변할 수 있는 값이 저장되는 공간이래요. 그리고 그 공간에 이름을 붙여준 거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코딩의 기본은 CPU와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CPU에 뭔가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으려면 그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 공간에다가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variable이라고 하면 변할 수 있는 값이라고 이야기하죠. 변수의 반대말은 뭐야? Q&A 창에 남겨주실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변수의 반대말? 상수. 그렇죠. 권주현 학우님 감사합니다. 상수 감사합니다. 참여 학우님, 최준 학우님도 남겨주셨어요. 변수의 반대말은 상수라고 하는데 코딩에서 변수는 그냥 공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변수 값을 넣는 곳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상수에도 변수를 붙여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파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파이 값은 상수잖아요. 컨스탄트하게 가잖아요. 3.14 뒤에 건 빼고 그래서 상수 값은 파이 값은 변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변수명을 나는 파이라는 변수명을 만들고 파이라는 컨스탄트 값을 거기 넣어줄 거야.
그러면 상수도 변수처럼 만들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는 실제로 변하는 값들일 수도 있지만 변하는 값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값들이 저장되는 공간 이름이에요. 근데 바뀌도록 상수 역시도 계속 바뀌는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저희가 다음 주에 다 연습을 좀 더 할게요. 자, 변수를 선언한대. 그게 변수의 생성이에요. 그리고 값을 할당한대요. 그리고 나서 사용하면 돼요. 이게 변수 쓰기야.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변수에다가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꼴이 대응이라 그랬죠. 그 대입을 활용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값 3.14 점점점점 그리고 나서 왼쪽에는 파이라는 변수명 가운데에다가 이꼴을 넣으면 3.14 점점점점을 오른쪽에 파이에다 넣어줘. 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연습이에요. 자, 코딩 창에다가 지금 같이 들어가 계신 몇몇 창을 켜주고 계신 분들은 x1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x1이라는 변수는 3.14라는 얘는 뭐예요? 실수. 3만 넣으면 뭐가 될까요? 어떤 변수야? 바쁘지 지금. 콜에 왜 갔다가 Q&A 창에 답 주랴. 정수. 그렇습니다. 한태원 학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3만 넣으면 정수예요. 근데 지금은 3.14 소수점이 붙었기 때문에 실수죠. 실수를 저장해 주라는 뜻인데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등장했습니다. 제가 샵을 넣고 실수 저장이란 설명을 넣었어요. 제가 샵을 넣고 연산수행 결과값 저장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어요. 샵을 넣고 문자열 저장, 샵을 넣고 여러 변수의 같은 값 저장. 요 샵을 붙이시게 되면 이 뒤에 거를 주석이다, 커멘트다 라고 해석을 해요. 뒤에 거는 코드가 아니다 라고 파이썬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드시고 이 앞에 코드를 짜시고 이 코드를 나중에 봤을 때 뭔지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샵을 붙이시고 이게 뭐야 라고 설명을 붙여놓는 자리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짤 같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더라고요. 나쁜 코드는 어떤 코드야? 코드를 못 짠 코드는 어떤 코드야? 했을 때 그 영어로 된 농담이라서 그 엄청난 프로그래머가 no comment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커멘트라고 하거든요. 이 커멘트가 없으면 사실은 나중에 봤을 때 어렵기 때문에 잘 짠 코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코드는 커멘트를 잘 군데군데 심어놔서 누가 보더라도 이 코드를 독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자, 그래서 x1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드셨어요. 우리가 변수명을 생성했고요. 이꼴을 해주시고 나서 3.14라는 실수의 오른쪽 값을 이꼴 표시로, 대응 표시로 대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코드를 첫 번째 줄을 실행시키시면 x1이라는 변수에는 3.14라는 값을 넣어놔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x2라는 변수를 만들게요. x2 이꼴 3 곱하기 5 나누기 2 플러스 3 곱하기 5% 2. 그러면 x2라는 변수에는 오른쪽에 있는 계산식의 결과값을 넣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계산식이 복잡해요. 괄호가 2번 들어가 있어. 파이썬에서는 괄호 안의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즉, 5 나누기 2를 먼저 하고 3이랑 곱해주고요. 5% 2를 먼저 하고 3이랑 곱해줘요. 끝? 여기까지? 줄을 바꾸는 거는 그 코드창 안에서 엔터를 치시면 바로 밑에 줄로 들어가고요. 실행이 되려는 거 화살표, 그 세모 버튼을 눌러야 실행이 되시는 겁니다. 나중에 저희 조교님께서 지금 답장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런 질문들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x3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좀 특이하죠? 파이썬, 이제 색깔이 바뀝니다. 파이썬에서 숫자를 넣으시면 이렇게 초록색. 그럼 무슨 뜻이야? numerical 변수예요. 근데 글자가 들어가. 그럼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string 변수예요. 그래서 파이썬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따옴표 얘기는 조금 더 하겠지만 따옴표를 넣어줘서 얘는 글자야 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x3은 조금 더 공간이 큰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해 놓고 내 공간, 이 방 이름은 x3이야. 이렇게 컴퓨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파이썬이란 값이 그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끝? 그리고 밑에 거 좀 특이하죠?
X4라는 변수방도 만들고 X5라는 변수방도 만들어. S6이라는 변수방도 만들 건데 1이야. 그럼 이 한 줄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X4 이꼴 1, X5 이꼴 1, X6 이꼴 1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한 줄에서 만든 겁니다. 끝?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안 따라온 친구도 이 답할 수 있어. 자, 이거 실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Q&A 창에 던져주세요. 좋은 질문이에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 차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 이거 실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요. 1 더하기 1도 해봤고 2 더하기 4도 해봤고 그랬을 때 이 결과치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실행 버튼 눌러요. 파이썬에. 그러면 무슨 결과가 일어날까? 왜 아무런 거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왜? 자,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했는지 이유도 알려주세요. 와, 역시 눈치가 빨라. 그지? 변수값을 저장하는 것만 시켜서 그래. 오, 김수현 학생님 감사합니다. 명령문이 없어서. 신다정 학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을 내가 이렇게 쉬운 걸 가르치고 있다니, 진짜.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러닝 커브가 있어요. 진입하실 때는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꼼꼼하게 할게요. 이거를 실행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일어나죠? 근데 CPU에서 일어나. 그래서 내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야. CPU에 X1, X2, X3, X4, X5, X6가 생겼어요. 다만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그걸 나한테 보여줘 라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좀 전에 질문 나왔었는데요. 이 따옴표를 넣어줘야지 얘가 파이썬이 글자야 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쌍따옴표, 호따옴표, 트리따옴표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그 문자열 연산하기를 좀 더 깊이 할 텐데요. 그때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좋은 예리한 질문이에요. 그냥 일반 따옴표, 한 개 따옴표씩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그러면 X1부터 X6까지 6개의 변수를 내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또 좋은 질문 올라왔어요. 이거를 실행하면 에러가 날 것 같은데 왜 에러가 날 것 같냐면 변수값에 문자열과 숫자를 같이 저장해 놓으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지금 보시면 X1, X2, X3, X4, X5, X6은 서로 다른 방입니다. 서로 다른 변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변수는 실제로는 제가 얘는 문자열을 넣고 다른 걸 실수를 넣고 얘는 정수가 들어갔잖아요. 세 가지 다른 자료탑이 들어가긴 했는데 얘네들은 각각 다른 방이에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지금은 한 변수에 한 개만 넣으신 건데 질문해 주신 게 맞아요. 한 변수에 문자도 넣고 숫자도 넣고 할 수 없어요. 이 변수가 만약에 문자야, 얘는 그럼 문자야. 이 변수가 만약에 숫자야, 그럼 얘는 숫자만 처리해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렇게 만들면 에러가 납니다. 그거 조금 더 다음 주에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실제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프린트 X1부터 X6까지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값이. 그리고 나서 이 실행 버튼을 누르십니다. 세모 버튼을 누르면 짠! 이제 3.14, 10.5, 파이썬 1111 이렇게 찍히게 돼요. 괜찮으셨을까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여기까지 괜찮다, 뭐 Q&A 리액션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조금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요. 자, 저희 김도현 선생님 코들방 입장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도현 조교님, 방 학생들은 저희 김도현 조교님께서 김도현 조교님께서 그 코드를, 입장 패스 코드를 다시 보내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들어가셨던 친구들은, 들어가신데 성공한 친구들은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들어가봤자 같은 방이거든요. 그래서 코드만 달라진 거지 같은 방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도현 선생님께서 이메일 발송하시면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은 학생들한테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출연왔어서. 이미 들어간 학생들은 들어가봤자 똑같은 방이라서. 이미 출연 나셨으면 상관없어. 이미 출연 오셨으면은 못 받은 학생님들께 지금 이메일 간다고 합니다. 파이널리 들어가신 친구분들 Q&A 창에 들어가셨다 남겨주시면 저희 이제 문자열 더하기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처음 보셨으면은 너무 낯설고 이질감이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수업이 줌으로 진행돼서 좋은 점은 저희가 이 수업을 제가 링크를 계속 살려놓을 거예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시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업 시간에서는 보고 듣고 이해한다. 이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수업 끝물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제가 오늘 이거를 하잖아요. 오늘 수업에서 만약에 저희 변수형 만드는 것과 숫자 더하기 빼기, 프린트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까지 배울 건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거를 다음 주 수업 9시부터 9시 50분까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퀴즈는 다음 주에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걸 보고 연습하실 시간이 있으신 거고요. 연습 문제, 그 각 주차마다 풀어야 되는 코딩 퀴즈는 다음 주 9시부터 9시 50분 사이에, 그 전에 푸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9시 50분까지 제출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윤 학생님은 어느 조교님 방이실까요? 도현 조교님 방에 들어가신 친구들은 도현 선생님 방 코드 그거 혹시 전체 자취 보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방에 아까 안 들어갔던 친구들이 있어서. 저 이은 분 제 방이어서 제가 따로 안 나가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까 늦게 들어오셨으면 못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진짜 실시간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번 제출 코드를 해서 퀴즈 결과물을 여러 번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막 10번 틀리다가 11번째 맞춰 상관없어요. 10번 틀릴 만한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여러 번 제출하시는 거는 맞는 것만 칩니다. 그 전에 100번 틀려주셔서 101번째 맞추시면 저희는 맞았다 이렇게 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영선님. 자, 여기까지 다 되셨을까요? 자, 다시 한번 요거 복습하고 문자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 게, 감사합니다. 김도현 방님. 자, 저희 x1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x2라는 변수도 만들었고, x3이라는 변수도 만들었고, x456, 6개의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의 변수에는 각기 다른 성격의 데이터 값을 넣어줬습니다. 3.14 실수값을 넣어준 x1이라는 변수, 이꼴을 사용해서 계산의 값을 넣어주는 x2라는 변수, 보니까 실수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이썬이라는 문자를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열을 저장한 x3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x4에서부터 6까지는 한꺼번에 정수가 들어가 있는 int 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요까지를 우리가 만든 거고요. 앞에 4줄만 실행을 시켰더니 화면에 출력이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넣어줬던 게 print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x1부터 6까지 보여줘 라는 명령어를 시켰더니 파이썬에서 그 x1에서 x6까지 결과물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일 재밌어요. 뭐냐면 계산 기능은 계산기도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파이썬만큼 계산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이썬이 계산기보다 훨씬 월등한 거는 문자열도 가능해. 자, 근데 문자열 사칙 연산 가능할까? 저희 Q&A 창에 남겨주시면 제출을 한다는 거는 코드 창에 저희가 코드를 해서 퀴즈를 푸시면은 거기다가 지금 방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퀴즈 예시를 들자면 x1에는 3.14를 넣고 x2에는 2 더하기 4의 값을 넣고 x3에는 파이썬이라는 문자형을 넣는 변수 3개를 만들고 화면에 출력하시오 라는 코드를 짜세요 라는 게 퀴즈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를 짜고 실행을 프린트 1, 2, 3을 하는 요거를 짜서 코드에다가 제출 버튼이 있어요. 누르시면 코드에서 알아서 채점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틀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AI 오류 도우미가 있어요. 그럼 그걸 클릭하시면 몇 줄에서 틀렸어 이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나오게 되거든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다음 질문에 넘어가 계신데 사칙연산이 불가능 예를 들어서 신은경이라는 문자열과 뭘 붙일까요? 저희 김도연 조교님이라는 문자열을 더하기를 어떻게 하지? 빼기를 어떻게 하지? 신은경 빼기 김도연이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래서 더하기랑 곱하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계시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고대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인이라는 문자열이 있어. 얘를 더하기를 시키면 프린트 고대인이 될까?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위하고라는 문자열에 곱하기를 3을 하고 플러스 원샷 하면 이거 사실 제 예제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제 예제 아닙니다. 613 교수님께서 이 예제를 쓰셨더라고요. 613 교수님이 이런 약간 고대 그 막걸리 창 가가지고 코드 짜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 쓰면 안 되지. 고부심을 돋는 그 뭔가 이 예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파이썬으로 석탑상을 받으셨구나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 그 613 교수님의 예제예요. 뭐가 출력이 될까요? 자, 한번 코드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돌려보셨어요. 벌써 가능하네요 라고 나왔어.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예제는 가능한 거예요. 고대 플러스 인 하면은 프린트 고대 인이 나와요. 그리고 위하고 곱하기 3의 원샷을 하면 위하고 원샷 이렇게 나옵니다. 익숙한 표현이시죠? 자, 그리고 이거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고대 플러스 2는 아까 됐어. 프린트 고대 플러스 연대 될까? 고대에다 어떻게 연대를 더합니까? 에러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방금 그리고 위하고에다 곱하기 3의 원샷을 하면 위하고 원샷이 나올 것 같아. 근데 고대 플러스 3은 어떻게 할 수 있지? 고대 나누기 2는 가능한가? 자, 혹시 지금 저 따라하고 계신 친구들 있죠? 파이썬을 열고 따라하신 친구들 한번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를 치실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퀴즈 제출 버튼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는 따로 나갈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퀴즈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주차까지 퀴즈 없으십니다. 이 코드는 방금 파이썬 코드로 들어가신 분들은 스튜디오에서 치시면 되고요. 콜앱에 있는 코드 치는 창에다가 되셨을까요? 지금 치신 분들이 계세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가 나네요. 자, 저희 조교님들께서 지금 여기 아예 아무런 이메일도 받지 못하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따로 이메일 주고받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아무런 이메일을 아직까지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 2주 동안 수업을 하시면서 이메일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 이메일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따로 조교님께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에게 따로 연락을 따로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거라서요. 자, 그리고 지금 코드를 따라간 친구 에러가 발생한다. 에러가 납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치셨을까요? 에러가 뜹니다.
자, 당황하셨죠? 이거 에러가 뜨는 거에 괜찮아요. 왜냐면 에러에 많이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에러 뜨면 우리가 보통은 우리 틀린 문제에 굉장히 막 경악을 하잖아요. 틀린 문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뭐 틀리면 막 짜증나고 그런 거 버리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 그 서베이에 어떤 친구분께서 대학에서 퀴즈는 틀려도 된다라고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셨다라고 코멘트에 남겨주셨더라고요.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퀴즈는 틀려도 돼요. 그리고 이 틀렸을 때 중요한 게 이 맷집을 길러야 돼. 에러가 났대. 근데 무슨 에러야? 타입 에러가 났대. 그리고 코드는 이 파이썬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 줄에서 에러가 난 거야.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5줄을 실행을 시켰는데 모두가 다 이상하진 않은데 지금 우선 4번 줄에서 먼저 에러가 났어. 위에서부터 하다가 에러가 난 순간에 멈추고 에러 메시지를 뱉습니다. 그 에러 메시지에는 타입 에러죠. 아까 좀 전에 그 Q&A 창에 올라온 질문이랑 똑같아요. Only concatenate string to string. 무슨 소리예요? 문자만 붙일 수가 있어. 지금 근데 여기에 이미 빨간 줄이 떠 있었어요. 코드를 잘못 짜면 파이썬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떠 있으면 뭐야? 문자와 숫자를 붙이는 건 안 돼. 얘를 지우고 다시 다음 줄을 실행시키면 역시 에러가 나겠죠? 왜? 여기도 보시면 고대 나누기 2가 돼 있잖아. 얘도 에러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교수님 신기하게 여기만 빨간 줄이고 4번째 줄만 빨간 줄이고 5번째 줄은 빨간 줄이 아니네요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에러가 생기면 바로 멈춥니다. 5번째 줄은 파이썬은 체크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에러가 생기는 가장 위에 있는 줄에서 멈추고 거기에 해당하는 에러를 말해줘요.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만약에 해결하고 싶어.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지금 파이썬 안 키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이걸 봤을 때 저 4번째 줄에 에러를 없애는 법. 혹시 Q&A 창에 샤우팅, 오, 좋습니다. 숫자나 문자로 통일해준대. 자, 3이나 2를 문자로 어떻게 바꿔요? 말이 안 되지? 숫자는 숫자인데요? 오, 서현님, 감사합니다. 3에 따옴표를 붙이면 돼.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파이썬은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안에다 따옴표만 붙여주면 그 안에 걸 숫자라고 말해줘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다 같이 출석 서베이에 질문창으로 갑니다. 지금 오랜만에 갑자기 출석 서베이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자, 지금 우리가 출석 서베이 몇 번까지 했어요? 나 어떻게 아까 전에 출석 서베이 3번까지 했나? 혹시 친구분들 알려주시면 3번까지 했으면 4번에 넣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따옴표 플러스 숫자 3 따옴표를 붙이면 출석 서베이 4번 질문 뭐라고 출력이 될까요?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아까 문자 고대 인을 붙이니까 고대 인이 나왔어. 고대와 연대를 붙이니까 못 붙을 학교들 같은데 감히 고대를 연대와 붙여줬어요. 그리고 위하고 원샷 이렇게 붙여줬죠. 그러면 고대 플러스 따옴표 숫자 3을 하면은 되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퀘스천 3번이 뭐였어요? 제 Q&A 창에 남겨주세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퀘스천 3번이 코딩의 정의를 제가 적어오라고 했었대요. 어떤 친구 여쭤보셔가지고. 얼마 친절합니까? 아까 전에 질문도 다시 알려주고. 사실은 진짜로 제가 이 출석 서베이를 받는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하시라고 내시는 거예요. 지금 벌써 답을 많이 여러분들 적으시죠. 어떻게 나오냐? 고대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재밌습니다. 그럼 고대 나누기 2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고대를 문자로 나누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문자는 더하기만 가능하고 곱하기만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나누는 것도 말이 안 돼서 그냥 뭐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만 됩니다. 더하는 거는 그냥 붙여주고요. 곱하는 거는 반복을 시켜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오늘 나가는 진도 내용은 여기가 전부예요. 자,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아, Q4는 컴퓨터가 나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죄송해요. 여기 출석 서버의 질문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Q&A 창에 적으라고 했던 건데, 출석 4번이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답을 벌써 제가 말했는데, 고대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출석 서베이 5번. 출석 서베이 5번 질문 나갑니다. 지금까지 코딩, 오늘 배운 화면에 이게 떠 있어요, 지금. 프린트 고대인, 그리고 프린트 곱하기 3, 그리고 앞에 나왔던 간단한 저희들이 X1부터 6까지 만드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안 한 거예요, 오늘. 자, 요 두 가지가 이해는 된다. 내가 손으로 쳐보진 않았지만, 코드를 직접 짜진 않았지만, 로직이 이해가 된다? 라고 하시면은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코딩에 대해서, 괜찮았던 것 같다. 이해가 됐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 관련된 오늘 코딩 진도 뺀 것에 관한 여러분들의 소감 Q5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영서님 너무 좋은 질문 남겨주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Q5에 답을 하시는 동안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영서님께서 예를 들어서 고대, 문자열이죠. 빼기, 고 하면은 대만 남겨주면 안 될까요? 지금 그 질문 남겨주셨어. 동일 문자를 빼는 거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똑같은 질문인데, 와, 지금 영선님이랑 한태원님이 같은 질문 남겨주셨어요. 궁금하신가요? 빼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는 뺄 수 있잖아요. 고대에서 대 빼면 고만 남고, 고대에서 고 빼면은 고대에서 대를 빼면 고만 남고, 고대에서 고를 빼면 대만 남고, 우리 왠지 빼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빼기는 안 돼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기발하다. 어떻게 고대에서 고를 뺄 생각을 하지? 너무 기발한데? 난 이런 거 상상도 못 해봤어요. 이미 해보셨대요. 이미 해보셨는데 안 돼서 실망했대. 근데 파이썬이 인간보다 똑똑한 분야도 있고, 인간보다 안 똑똑한 분야가 있는데, 인간은 생각해보면, 이거 될 것 같잖아. 야, 고대에서 고를 빼면 대가 남지. 그 아재 개그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못 이해해요. 인간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다만 엄청나게 반복된 작업들, 큰 용량의 계산들 이런 것들 잘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파이썬이 잘하는 것을 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 지금 시점에서는 Q5까지 출석 서베이 여러분들이 질문을 다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드에 관한 질문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 슬라이드가 반복돼서 똑같은 슬라이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코드에 입장을 하셨을 때 지금 1주차 파이썬이 있어요. 사실 1차시 파이썬이에요. 이 1차시 파이썬 퀴즈는 다음 주에 제출을 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보면은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쭉 크롤링하면 지금 고려대학교 여러 가지 변수 선언 방법, 저희 준석 교님께서 오늘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미 코드로 연습할 수 있게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 쭉 아래로 내려가셔 보세요.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연습 문제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 좀 우리가 거기다가 하트표 이런 걸 좀 박아놓을 걸 그랬나 봐요, 준성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연습 문제를 푸시고 제출을 하시면 코드에서 자동적으로 이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성님께서는 인풋까지 받으셔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업에서는 지금 다뤄지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안 하셔도 돼요. 퀴즈에다가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앞에 저희들이 우선 그래서 코드에 들어가시면 오늘 수업의 얘는 저희 조교님께서 만드셨고, 다음 수업 진행을 이렇게 할 거예요. 9시부터 9시 50분까지는 여러분이 코드에 들어오셔서 실습을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퀴즈가 2개 있는 걸 다 같이 푸실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줌에 들어오십니다. 줌에 들어오시고 나서 저희가 이 줌방에서 여러분들을 조교님별로 따라서 조그마한 서브섹션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조교님과 함께 그 코드를 해서 실습을 하십니다. 보시면은 쭉 따라가시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클릭하면 열기 해서 들어가시면 실습 1에 들어가시면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쭉 적혀져 있어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풋이라는 걸 안 배웠거든요. 근데 인풋을 저희들이 언제 했어요? 지난 시간에 숫자 3개 입력받기 요걸 한 거죠. 그때 어떻게 했어? 거기 보면 코드 제일 앞에 인풋이라고 뜨는 거죠. 프린트는 화면에 출력해줘. 인풋은 뭘까요? 화면에서 받아줘 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일 끝에 가면 이번 주 퀴즈 문제 코션 코드 수정하기 복제본 산술연산 2개의 숫자를 받아서 뭐 풀기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거든요. 근데 요거 우선 오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연습 문제를 좀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시지 마시고요. 연습 문제는 다음 주에 푸시면 되고 다음 주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50분까지 연습 문제를 같이 푸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코드를 먼저 하고 그 코드를 보통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복습하는 거. 중간에 자유롭게 여러분들께서 연습하고 노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수업에 카운트가 되는 퀴즈는 매주 수업에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그 코드 방에서 푼다. 그리고 그때는 조교님들이 여러분들이 푸는 걸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교님들이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50분까지는 도와주신다.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드리면 바로바로 줌에서 해결해 드린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코딩 퀴즈 없습니다. 오늘은 출석 서베이 제출해 주시고 줌으로 참석해 주셨으면 good. 코딩은 다음 주 아침 9시부터 아침 9시 50분까지. 그리고 나서 저희가 10분 쉬고요. 수업은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90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침 9시에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그리고 막 지각했는데요. 출석에 큰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어요. 80% 미만으로는 저희들이 출석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 수업에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각이 3번이면 결석 1번으로 치고요. 근데 저희 수업이 한 번이 한 주예요. 교육부 방침상 4주차 이상 수업을 빠진 사람한테 학점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수업에 빠지시면 그냥 F예요. 근데 지각을 3번 하시면 그것도 결석 1번이에요. 그래서 그게 4번 쌓이시면 F예요. 우리 수업은 저는 학점 여러분 모두가 다 A뿔을 받아갔으면 좋겠거든요. A뿔 다 줘도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A뿔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각 안 하셔야 되고요. 4번 이상 결석 안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수업에 들어오셨을 때 80% 이상 항상 참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퀴즈 출석 서베이를 당연히 12시 이전, 오늘도 12시 이전에 제출해 주셔야 돼요. 오늘 출석 서베이 12시 넘어서 제출하신다? 안 받겠습니다. 출석 인증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석 처리예요. 오케이? 줌에서 없다? 지금 줌에 안 들어가 계신 지금 딱 봐도 줌에 주문 660명밖에 없는 거죠. 저희 크루가 9명이니까 665명만 왔는데 저희가 원래 700명이거든요. 698명? 그 30명은 오늘 이번 주 결석. 자, 여기에 3월 말에 학과에서 단체로 MT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 답사를 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 괜찮습니다. 그 친구들은 그 주의 내용들은 동영상으로 보시고요. 퀴즈 천천히 제출하셔도 되고요. 출석 체크도 천천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셔야 돼요. 그거를 그날 12시까지 제출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빠져도 된다가 아닙니다. 안 와도 되는데 동영상을 보시고 출첵 나중에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다만 마감 시간을 연장시켜드리고 실시간 참여가 아니라 동영상 참여로 바꿔드립니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3분 지각 처리 안 됩니다. 3분 상관없어요. 다만 3분을 늦게 들어오시면 지금처럼 중요한 것들을 미스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좀 있었죠. 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교수님, 저 하준석 조교인데요. 네.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 문제 2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네. 이거 수업 내용 말고 퀴즈 부분만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릴 거여서 학생분들이
한 30분만 있다가 퀴즈 풀거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저희 준소주교님 말씀 어차피 다 송출돼서 친구들도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퀴즈는 우선은 풀지 마시고요. 그 코드에 있는 퀴즈는 안 푸셔도 되고요. 저희들이 퀴즈 내용을 바꾸죠. 준서님 그냥 지금 없애버리시면 안 될까요? 퀴즈 내용을 관리자니까 퀴즈를 없애도록 할게요. 퀴즈는 다시 뜰 예정이고요. 근데 비슷한 포맷일 거예요. 그리고 그 퀴즈의 마감일은 다음 주다. 이번 주는 아니다. Any other question? 괜찮습니까? 아, 좋습니다. 아니, 줌으로 하니까 뭐 편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볼 수 없어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Q&A 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해주시면 그걸 보면서 실습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 대한 출석 서베이는 12시 전에 냈어도 인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번 수업부터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3주차 수업이잖아요, 저희가. 3주차 수업부터는 12시 이후로 내주시면은 결석 처리되십니다. 그 정도? 재밌네요. 오늘 안정적으로 수업이 잘 진행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처음 파이썬을 접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여러분들이 출석 서베이에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뭐 질문사항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